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공매도 잔고가 이번 주 이제 26일 기준으로 368만 주대로 일단 계속 이제 줄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의 실적 공시와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공시가 나왔죠. 보시게 되면 그 4시 넘어서 매출액 및 손익구조 관련되는 부분 공시와 그 다음에 이제 주총 소집 결의 관련되는 이 공시가 4시 넘어서 나왔고요. 자, 시간의 이제 흐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보합세 흐름으로 나왔고, 오늘 캔들로는 이제 이게 밑골이 나오는 몸통이 작은 양봉이었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2달 연속으로 추세 전환이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3,000원권 대비해 가지고는 한 3배 정도 올라서 이제 9,000원대에서 이제 안착을 못하고 다시 이제 9,000원 라인에서 이제 7,00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오늘 장중에 7,050원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7,500원대로, 이 변동폭은 이제 아침에 7,050원, 오후에 이제 7,510원대, 그리고 시간이 한 20원 정도 올라서, 그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돌려지느냐가 뭐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 관련되는 부분 공시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 항상 이제 뭐 HLB든 계열사든 2020년도부터 HLB는 FA, HLB 생명과학은 AIM,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사업 부분이 들어오면서 매출 단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좀 안 되면 이 당기 순이익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 이제 재무제표 관련되는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시기거든요. 과거 대비해서 HLB나 HLB 계열사에 대한 어떤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 대상인 기업들에 대한 이 숫자로 이제 판단되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에 보면 연결이 있고요. 이게 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자기 회사 말고 이 종속회사들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종속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각각을 이제 종속회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쪽만 이제 결산을 하면 그게 이제 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회사의 이제 지분 관련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손익계산을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종속기업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개별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결 아니면 별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액은 전년도, 직전 3년도가 2022년도고요. 당해 3년도가 2023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11.6%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HLB 테라피틱스는 사업 중에서 이제 당장 이제 실적을 내는 게 이제 콜드체인 사업 부분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수주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이제 HLB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이런 백신 유통 관련되는 확대에 따라서 매출 관련되는 증가의 요인이 있고요. 의료기기 사업은 이제 실적들 축소로 이익 관련되는 부분에는 뭐 감소하는 측면이 뭐 그렇게 원인으로 지금 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대비해서 이때는 이제 한 121억 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 1억대 미만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손실폭을 좀 줄여내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시게 되면 연결로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만 별도로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속기업들 간이 관계없이 그냥 본래 어떤 이제 테라피티스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마이너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 기업의 어떤 본래 이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비경상적이지 않은 뭐 특별한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또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제 HLB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재무제표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이 5월 16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되는 그 결과 이후의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더 반영되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신약 승인 이후에 상업화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면서 이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관련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의 결의를 오늘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3월 26일에 오전, 보통 이제 주총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하고, 보고사항에서 보면 이제 이 사업 회기 연도에 있었던 그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업 보고를 하고, 감사 보고도 하고, 이제 외부 간사인 뭐 선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부분은 감사를 받기 전에 이제 내부 형태로 이제 결산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그 주총을 할 때는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해서 이제 올려주거든요. 예, 이런 부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하는 이사는 등기이사다. 예, 그래서 지금 본래 이제 이사의 그 임기 만료이라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결산기 관련해서 본래는 이제 11월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결산기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재선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사내이사에서 안기용 대표가 계속 이제 재선임이 되고요. 그 진양곤 회장, 그 다음에 임창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IB 쪽에 좀 있다가 들어와서 이분도 이제 진양군 회장과 마찬가지로 임창윤 이제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M&A 쪽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규로 이제 신창섭 이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이제 뭐 사회이사라든지 감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또 이사 선임의 세부 내역에 보시게 되면 HLB 테라피트 대표이사가 이제 안기용이죠. 이분 67년, 진양곤 회장보다는 한 살이 좀 작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양곤 회장 66년생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창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진양곤 회장과 나이는 똑같아요. 동부증권 IB 사업부의 부장이 있다가 이제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니까 HLB 전체 M&A 쪽에도 상당히 관여를 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초기 단계의 어떤 이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 부분들도 임창윤 이사의 역할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창섭 새로 이제 선임되는 이사 같은 경우는 그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 쪽에 있는 뭐 회계법인 쪽에 있으니까 이제 CFO 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조금 이제 윗꼬리가 나와서 조금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좀 결집되어 있으면서 윗단에 있는 장기 이평선을 좀 뚫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윗골이 있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월봉상으로는 1월달에 음봉, 2월달에는 양봉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월달에 음봉의 시가는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오늘도 한 10,000주 정도 나와서 이제 업틱룰 예외 관련되는 부분, 뭐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종 조성자 관련되는 어떤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여전히 작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고, 그래서 양봉이 나왔던 이제 2월 19일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그 전주 이제 살짝 이탈했던 대비해서 한 420만 주대에서 지금 이제 370만 주 밑단이니까 거의 한 50만 주가 야금야금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확 줄어버려야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숏스퀴즈가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줍니다만 여전히 이제 공매도 그 잔고 수량 자체가 368만 주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공매도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리려고 하는 스마트머니라든지 여러 이제 이 수급 세력 간의 어떤 이제 신경전들이 계속 이제 이 7만원대, 8만원대 라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게 자료를 올리는 부분에는 이제 이 데이터가 뜨질 않아서 이 부분들은 좀 나오진 않았는데요. 내일 이제 그 6월달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월말에 이제 봉 자체가 이제 3개월 연속 이제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될 수 있으면 좀 이제 작은 상태에서 흐름들을 3월 달에도 이어갈 수 있는 봉. 가장 뭐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2월 달에 이 뭐 2019년도의 고점을 넘겨서 마무리했으면 상당히 뭐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도 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일 건데 이 거래량 자체가 이제 1월 달에 비해서는 거래가 지금 2월 달에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2019년도 같이 전형적인 어떤 숏스퀴즈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이제 월봉에서 추세가 3개월, 주봉상에서도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봉상에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일도 이어지는 양봉이 나오면서 8만원대에 흐름을 올려서 이제 마무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시기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나가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